김윤우님이시죠? 네, 김윤우님께서 여기 이제 그 앞에 이 공산당 선언에 있는 서문은 이제 다들 이렇게 문서로 보시고 이것과 뒤에 그 굉장히 초기에 나온 문건과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어디가 비슷한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독일 해방의 적극적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독일 해방의 적극적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대답. 그 가능성은 뿌리 깊은 굴레에 얽매여 있는 한 계급, 결코 시민사회의 계급이 아닌 시민사회의 한 계급. 모든 신분들의 해체인 한 신분. 자신의 보편적 고통 때문에 보편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특수한 부당함이 아니라 부당함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자행되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권리도 요구하지 않는 한 영역. 더 이상 역사적 권원을 증거 삼을 수 없고 단지 인간적 권원만을 증거 삼을 수 있는 한 영역. 독일 국가 제도의 귀결들과 일면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들과 전면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한 영역. 마지막으로 사회의 다른 모든 영역들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그리하여 사회의 다른 모든 영역들을 해방시키지 않고는 해방될 수 없는 한 영역.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완전한 상실이고 따라서 인간의 완전한 되찾음에 의해서만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한 영역을 형성해 있다. 하나의 특수한 신분으로서의 사회의 해체는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이다. 유일하게 실천적으로 가능한 독일 해방은 인간을 인간의 최고의 존재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이론의 관점 위에서의 해방이다. 독일에 있어서 중세로부터의 해방은 동시에 중세의 부분적 극복으로부터의 해방으로서만 가능하다. 독일에서는 모든 종류의 노예 상태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어떤 종류의 노예 상태도 타파할 수 없다. 근본적 독일은 근본에서부터 혁명하지 않고서는 혁명할 수 없다. 독일인의 해방은 인간의 해방이다. 이 해방의 머리는 철학이요 그 심장은 프롤레타리아트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지향 없이는 철학은 자기를 실현할 수 없으며 철학의 실현 없이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을 지향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해겔 법철학 비판을 위하여 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막스 전집의 문화라는 책에 있는데 사실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앞에 그 공산당 선언 서문을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사회의 다른 영역들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그래야 사회의 다른 모든 영역들을 해방시키지 않고는 해방될 수 없는 한 영역. 이게 영역이라든지 이제 프롤레타리아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인데 여기 보면 앞에 있는 그 12쪽에 표현하고 거의 일치하죠. 여기 프롤레타리아가 동시에 사회 전체를 모든 착취 및 억압, 모든 계급 차별들과 계급 투쟁으로부터 해방시키지 않고서는 자신이 해방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롤레타리아가. 그러니까 거의 같은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 강조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바로 초기에 핵심적인 그 사상이 형성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 해방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임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후로 이제 이것을 더욱더 이렇게 전진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 얘기가 구체화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거냐. 정치적으로 뭔가 해방이 된다 그래가지고 인간 해방은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민주주의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 근데 민주주의 한다 그래가지고 해방되는 게 아니죠. 그냥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스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자꾸만 생각이 막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냥 머릿속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막 독일이 노동자들이 막 실내제한에서 폭동도 일으키고 그래요. 처음으로 역사상. 그다음에 영국에서 차티스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막 그동안에 정말 세상에서 거의 괄시받고 무시됐던 세력들이 영국, 프랑스, 리옹 같은 데서 봉기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투쟁에 나서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새로운 역사의 주체가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사회도 볼 때 그동안에는 주로 정치 중심으로 왔는데 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프랑스에서 1789년도에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정치적 혁명이에요. 사람들이 다 해방될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 부르주아지만 좋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각이 발전하는 게 뭐냐. 뭔가 좀 달리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경제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후에 곧바로 나온 책이 1844년 경제학 철학 초고입니다. 야, 여러분들 뭐 이거 사실 이것도 쉽지가 않은 책이어서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신데 초기에 나온 거라 좀 어려워요. 원래 정리가 잘 안 되는 거라.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 노동의 소예요. 노동의 소예. 우리가 노동의 소예 그러면 요새도 그 용어 들으면 낯설지 않죠. 노동의 소예 그러면 사실 낯설지가 않죠. 요새도.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문제가 노동의 소외로 집중이 되면서 이것이 모든 전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왜 초래되느냐? 그러니까 노동의 소유라고 하는 건 정말 이걸 인간의 어떤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거든요. 이거 문제다, 이게 인간이 왜 자기로부터 소외가 되고 자기 주체가 확립이 안 되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사적 소유에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해서 인간 해방, 그다음에 소외 극복, 그리고 이런 것들 점점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적 소유에 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사적 소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자본주의도 또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연구하다 보니까 자본주의에서 아주 그 잉여가치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착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역사라고 하는 게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사상의 역사로 다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뭐 역사 공부하셨으면 뭐 어떤 위대한 사상의 역사, 위인들의 역사,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많이 또 가리키죠. 근데 실제 그런 건가? 그거 완전히 뒤집어 가서 본 것이 역사적 인물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계속 발전하면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사회주의로 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뭐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소유를 수립한다는 거.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경제적인 해방을 해야 된다. 근데 경제적 해방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치 투쟁이 필요하고 결국 노동자들이 권력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노동자 국가의 수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사회주의 그러면 뭐냐? 그래서 진짜 핵심적인 거예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와 사회적 소유, 노동자 국가의 수립, 그다음에 상품 생산이 아니라 상품 생산을 끝내고 그 어떤 민주적 계획에 의해서 경제를 운영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뿌리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거의 기억을 못하고 그러니까 줄기 이상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줄기조차도 되게 좀 협소하게 이해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유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사회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원래 막스가 얘기할 때는 자본주의가 쭉 가서 모순이 있으면 저절로 사회주의로 언젠가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로 간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얘기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경제법칙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쭉 가다 보면 모순도 발생하고 해서 결국은 생산도 사회화되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사회주의로 넘어간다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중에 그 사회주의 운동 발전하고 나면 그런 생각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자본주의에서 뭐 주식회사가 생기고 은행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미 자본주의 자체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바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노동자 계급이 주체가 돼서 해방운동 투쟁하는 것이 아주 완전히 빠진 상태의 사회주의를 얘기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바로 객관주의고 또 구조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각의 인간들이 갖는 어떤 주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의 구조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인간이 실천할 활동에 대해서 분리시켜내는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냥 갑자기 무슨 제도나 이런 걸 도입을 해가지고 생산수단을 구개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 계급이 점점점 투쟁에 나서서 자기가 주체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통일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사회주의 사상은.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구조주의는 그거를 어떤 구조가 있고 실천이 따로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결합된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가니까 여러 가지 또 왜곡된 생각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회주의에 대한 생각이 매우 협소해졌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번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가냐면 노동자 국가 수립 자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노동자 국가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동자들이 국가 수립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이 이제 계속 그 주체로 참여하고 통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현실에서 이제 소련이 망하게 된 이유가 이제 그게 변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관료 독재가 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사회주의 그러면은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범위가 좁아져요. 사회주의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좀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이미지로 많이 된 측면이 있죠. 사회주의, 생산수단의 국유화, 당이 지도한다. 그다음에 뭐 당뿐만 아니라 위대한 뭐 수령이 지도한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회주의인 것처럼 돼버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사회주의가 해방 어떤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되는 운동, 그다음에 점점점 그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그 시각이 점점 뒷전으로 밀려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뒤에 16쪽으로 좀 와주십시오. 16쪽으로 와서 이제 이것을 실천적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해방 운동으로서 사회주의 운동은 사회주의를 우선 경제주의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경제주의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회주의에서는 굉장히 그 경제를 중요시해요. 굉장히 중요시를 하는데 그렇지만 정치나 뭐 인간의 의식이나 그 이데올로기, 문화예술 이런 것들은 그냥 토대가 있으면 그냥 그거에서 결정된다 이런 생각이 아닌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또 실천의 활동을 하거나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밥을 먹는 것도 생각하고 밥을 먹지 저절로 갑자기 밥이 입으로 들어가질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유물론을 좀 잘못 이해해서 그 경제에 의해서 모든 걸 설명하면 된다라고 하나 조접한 경제주의로 가는 그런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객관주의 어떤 필연적 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인 법칙에 의해서 뭐 사회주의로 하는 거 절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이 다 일어났어야죠. 뭐 그렇게 된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제도, 사회주의를 일종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나 어떤 모델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른 강의나 이런 데 가서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강사님께서는 그러면 사회주의를 어떤 모델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많이 했는데, 이 저희 강의의 문제의식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분명히 그런 게 아닌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강사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북한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북한은 별로고, 보니까 중국도 아닌 것 같고, 그다가 이제 또 하나, 그럼 쿠바는 혹시 좋아하십니까? 네? 그럼 이제 내가, 쿠바,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쿠바도 안 좋아하는 것 같더니, 와, 우리 강사님 힘드시겠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그 모델이 없으신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전망은 없냐. 전망을 보는 방법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망을 보는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모델은 그거잖아요. 좋은 걸 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회주의는 좋은 거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그럼 좋은 거 선택해서 좋은 모델 선택하면 되지. 그걸 뭐 고생스럽게 하냐? 자동차 모델 고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가장 자기 현실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대안으로 얘기하는 인간해방 사회주의나 민주주의 심화발전 사회주의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모습이 되고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되고 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오히려 좀 그렇죠. 이게 다 녹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북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데, 사실 우리나라, 북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면 좀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북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그런 데로 가면서 좀 뭘 하자. 그러면 별로 이렇게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항상 매니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회주의의 미래를 볼 때 딱 뭔가가 이렇게 여기서 어떤 대안이 온다라고 보다는 우리가 그걸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주체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고, 저는 좀 오늘 주제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뭐냐. 우리나라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장들 있잖아요. 사회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자기해방운동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보편적 인간해방운동이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좀 이걸 그냥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그러냐.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노동자 계급이 무려 가족까지 하면 3천만이에요. 3천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없죠. 예. 제가 이번 대선 때도 보니까 계급 투표를 하는데 노동자들은 계급 투표를 못 하는데 부동산 부자들은 계급 투표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몰표가 그냥 강남 3구에서 29만 표가 나와서 서울에서 31만 표 이겼는데 나중에 윤석열이 이긴 게 강남 3구의 표 차이로 이겼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한번 저는 뒤집어서 보면 여러분들께 좀 상상력을 좀 갖게 만들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이 3천만이 지금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잠자는 호랑이죠. 이 호랑이가 이렇게 잠을 잘 잘 수도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 결국은 노동자들이 주체로서
깨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뭐 제가 무조건 뭐 여기서 강의한 내용이 옳으니까 무조건 믿으라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뒤집어서 보면 우리나라 역사의 반영일 것 같아요. 너무 좀 의식이 한쪽으로 억압돼 있다. 아직도 그 영향력이 발휘돼서 그러니까 뭐 정치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한심할 정도로 1, 2번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깨지겠죠. 어느 순간 깨지는데 기다리고 있는다고 깨지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뭐 자본주의가 어떻고, 또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소련도 망했는데 무슨 사회주의냐 그러면 또 이렇게 사회주의는 소련은 망했지만 대안적인 사회주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작업들을 실천을 해야 그것이 되겠죠. 그게 안 되고 저절로 될 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 오늘 뭐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한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제가 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변증법에 보면 가능성과 현실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능한 게 있으면 그것이 어떤 계기로 해서 현실이 되는 거죠. 가령 달걀이 있으면 달걀이 그냥 병아리는 안 되지만 달걀이 따뜻하고 이렇게 온도가 되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죠. 근데 가능성이 없으면 가령 돌을 갖다가 닭이 안만 품어도 병아리는 안 나오죠. 그럼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없는 사회인가? 여기서 얘기한 노동자 계급이 주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는 사회인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떤 사고를 해보는 건데요. 한국만이 유별나지는 않겠죠. 한국 사람만이 유별나게 의식이 각성이 앞으로도 영원히 안 되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모델이 뭐냐, 내가 어떤 모델로 가면 사회주의가 되겠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체들이 서게 만들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예, 그리고 이제 인간해방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은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생태 문제하고 여성 문제입니다. 예, 생태 문제하고 인간해방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간이 있고 어떤 자연이 있으면 인간과 자연이 관계를 맺잖아요. 분명히 그건 있죠. 근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들끼리 이미 또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과 인간 간의 사이가 굉장히 억압적이고 서로 간에 적대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럴 경우에 그러한 인간들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많이 싸워도 자연한테는 참 친절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돼서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다음번 강의 때 들으실 겁니다. 그게 이제 물질 대사라고 그래가지고 자연을 활용을 해서 사람이 편하게 쓰고 이렇게 다시 또 자연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벌어지는데 인간과 인간 간의 사이가 매우 비합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매우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공존의 관계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바로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바꿔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된다. 좀 어렵게 들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습으로 하면
뭐 지금 뭐 대표적인 게 기후위기 같은 거죠. 기후위기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다 알면서도 거의 속수무책이잖아요. 몇 년 후에는 큰일 난다라고 하지만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것도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가령 인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동물에 대해서도 되게 잔인하게 하겠죠. 다 연결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것이 이런 문제의식이 생태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결합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 문제도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때 사회주의자들이 그 접근법은 조금 달라야 되는데 이때 이제 여성 억압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 억압이 어디서 발생했는가. 이럴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과 인간 해방의 문제의식이 결합이 될 때 더 적극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러한 부분이 좀 연결이 되면 전반적으로 좀 이건 이제 일종의 뭐 문화혁명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이 서로 간에 돌보고 서로 고양시키는 문화를 행성하는 운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은 뭐 아주 그 과학적으로 뭐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그때 사회주의자 기사 토론 모임이었나요? 그때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인상적으로 오늘 오셨나요? 그때 오셨는데 뭐 동물해방 운동이 아주 매력적인 운동이니까 여기서 열심히 하자고 옆에 있는 분을 막 설득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은영님이라고 안 오셨나요? 네, 예. 제가 그때 뒤에 있어가지고 앞에서 뵙지 못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나는 게, 이게 노동운동은 좀 너무 자기 얘기만 하는 운동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이해만을 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나 다른 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그 자기 이해나 앞서고 하는 거는 정말 답답한 운동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현실에서 발생하는 운동 중에 그런 운동이 우리 주변에 좀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 같은 경우에 이제 정말 자기 얘기만 하는 그런 운동도 사실 현재 다는 아니지만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운동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사회주의하고 노동운동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걸 이제 조합주의 운동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해만 갖고 하는. 근데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할 경우에 누가 감동을 하겠어요? 이 운동은 또 어떤 측면에서 감동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정치인 팬클럽처럼 그런 감동이 아니라 자기가 이게 봐도 저거는 정말 좀 공감이 가고 저 사람도 훌륭하게 좀 하고 있고 나도 저거 좀 하면 나도 좀 뭔가 발전이 있겠다. 이런 느낌이 올 때 이제 감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드린 주제가 뭔가 좀 옹졸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앞에 이익만 보는 그런 그 운동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큰 문제의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그 한 가지를 조금 좀 뺀 게 있는데 요거가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릴 때 맨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이제 가령 여성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를 빼뜨린 게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생태 여성 소수자 문제나 다양한 또 새로운 운동들이 나오거든요.
그 운동에 대해서 적절한 문제의식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회주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이거든요. 노동자들을 어떤 주체로 세우는 기본적으로 그런 운동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수용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노동운동이 있다. 여기 학생운동도 있다. 뭐 생태운동도 있다. 여성운동도 있다. 그다음에 또, 동물권, 운동도 있고, 해방운동 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자꾸만 이렇게 병렬적으로 가지 말고 좀 전체적인 총체성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생태 문제를 얘기할 때 그렇거든요. 생태 문제를 얘기할 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하고 분리하고 그 여성 문제 얘기할 때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그 다양하게 접근해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되게 나열적으로 되고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여성주의하고 이제 일부에서 이제 사회주의하고 여성주의를 결합한다 그래가지고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이라고 뭐 우리나라도 있고 외국에도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좀 갖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잘 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병렬적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마지막 맞추면서 그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그 초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발전하려고 하면은 다른 운동에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 다 아우르는 운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같이. 그리고 연결이 돼서 거기에는 같이 연결되는 요소들이 많다. 그걸 이제 총체성이라고 하는데 그 총체성 속에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가서는 각자가 하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요약 좀 하고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토론하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좀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사회주의 내용을 잡기 위한 문제의식에서는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1번, 사회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교훈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매우 우리하고 무슨 소련이 무슨 상관이냐, 옛날 얘기인데,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발전을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의식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 가령 뭐, 아까 이때 인간의 방해 문제, 그다음에 민주주의 문제, 그다음에 계획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잘못됐나, 뭐 이런 부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혁명을 하고 중국의 그 지도부가 소련에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소련에 가서 자기들도 배워야 되니까 건설을 하고 하려면 중국에. 근데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했다 그래요. 소련을 가면은 매우 그 어떤 영감을 받고 올 줄 알았는데 그 중국 지도부가 갔을 때가 이미 이제 40년이 넘은 거죠. 거의 뭐 50년대에 간 거니까 소련은 이미 좀 많이 사회주의가 진행된 그 나라인데 놀란 게 그 거기에 생활이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높은 단계로 가는 줄 알았더니 되게 이기적인 것 같더라. 그래서 되게 실망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뭔가 인간 해방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주의에서 잘 살아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생산력 엄청 늘어났고 소련이 정말 나치를 이긴 나라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힘도 커지고 뭐 동구권에 이제 그 세력은 커졌지만 그 실상의 모습을 보면
전진을 못한 거죠. 이렇게 인간 해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좀 소중하게 역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생태 요소 소중한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구자파, 신자파 그러는데 그 얘기도 다 이제 옛날 얘기가 돼야 돼요. 신자파 그러면은 뭐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자파 그러면 주로 노동 얘기하는 사람, 신자파 그러면 뭐 생태, 여성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다 구자파가 되는 거예요. 예? 요새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정확하게 수용해 자기 선진적으로 안 나갈 경우에 그게 어떻게 그 사회주의 세력으로서 발전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냥 무조건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경우에 정말 노동 문제만 다루고 되고 뭐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웃되는 게 낫다. 그래서 생존하기 거의 어렵다. 세 번째는 역사에서 그 그러니까 스탈린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휘하는 역할을 있었거든요. 그래서 폐해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냥 뭐 스탈린 개인이 개인 숭배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왜 그런 문제가 초래됐는지 이런 원인들을 보고 막스주의의 어떤 부분이 왜곡됐나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주의나 이런 뭐 이 부분들은 얘기들이 거의 막스의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막스주의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아까 여기 이제 공부했던 내용처럼 초기에 어떤 초기 저작들이나 이런 것들도 공부하면서 문제의식들을 막스의 문제의식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간해방 사회주의 운동에서 핵심은 뭐냐. 사회주의에서 핵심의 사상은 가장 기초적인 사상은 인간 해방이다.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이 어떤 역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좀 그런 거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힘이 뭔가, 이것을 그냥 뭐 민주노총처럼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힘이다 이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각성했을 때 어떤 힘을 갖게 되는가, 이거를 정말 집중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이 교육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원을 해서 원래 이런 생각을 해서 협소하게 만들어진 사회주의 상을 극복을 해야 된다. 특히 경제주의적인 사고방식이나 객관주의적 사고방식,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무슨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들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 여성 문제, 수수자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되니까 거의 다 마무리를 했고요. 예, 이상으로 오늘 제가 담당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